시작은 사실은 넥스트 발표되지 않은 묻힌 6집 앨범의 파트 2에서 실험하고 있었던 것이 사람이 드럼을 치는데 스네어 드럼 위에다가 쇠로 된 심벌류나 이런 것들을 올려놓고 침으로 해서 사람이 치는데 드럼 머신 소리가 나오고 있다든가 그 다음에 드럼을 녹음할 때 마이크를 딱 한 개만 사용해서 녹음을 해서 샘플 CD처럼 소리를 만들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시험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결과물들이 이렇게 뱅크에 쌓여서 지금은 어떤 음악을 이제 만들자 그러면 이렇게 꺼내봐서 약간 그런 거랄까요, 그 마녀들 실험실 가면 이렇게 눈 빼낸 거랑 이렇게 이상한 액체 안에 담긴 것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연구실에 좀 쌓여있는 고양이 오줌 좀 넣고 깃털 몇 개 넣어서 네네네네. 섞어서 뭐 이런 식으로 만들듯이. 네네. 한 6년 동안 제일 많이 신경 쓴 건 그거였어요. 어떤 발상이 머릿속에서 떠오르더라도 빠른 속도로 대응해서 만들어져야 한다. 물론 뭐 김치처럼 오래 묵히고 익히는 곡도 있습니다만은 대중음악 영역 안에 있는 건 단번에 시원하게 딱 떠오른 발상이 빨리빨리 작업이 돼서 기름이 산화되기 전에 탁 튀겨지는 그런 느낌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려면 지금 그 복잡한 그 시스템들을 자동화시킬 필요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서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게 되고 오토메이션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거죠. 글쎄요, 그 무대나 음악을 만드는 거나 전반적으로 인생 전체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 휴식기의 처음에 3년 정도는 다시는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음악을 만들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 음악 만드는 걸 도울 수도 있고 한데 나 무대에 올라가서 이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4년째 5년째 접어들면서부터는 허세 떨지 마라. 너는 사람들이라는 것 자체를 되게 좋아한다. 근데 그런 거 이제 츤데레 타입이니까 티내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결국 나는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어떤 음악을 업으로 삼고 있다라는 그런 입장 때문에 대중들에게 내가 바랬던 것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건 가족이 해주는 일이지. 왜 사람들한테 응석을 부려? 그것까지 어떻게 알아줘? 이런 것들을 저한테 하나 둘씩 설득을 시키고 사람 좀 만들어보자. 그리고 이제 교육을 시켜봤는데 많이 어른이 되진 않았지만 음악을 다시 할 수 있는 자세들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떠한 한 사람이 정말 전문적인 식견을 한 5분야에 걸쳐서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걸 다 발휘하면 주위 사람들은 정말 피곤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DJ란 직업은 굉장히 야트막한 그 일상과 단편들을 많은 사람들하고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전문적인 지식을 FM에서 얘기할 것도 아니고 그렇죠. 거기다가 심야 라디오는 묘하게도 공식적인 석상과 사석이라는 중간에 서게 돼버려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네. 그러니까 짜잘하게 얘기를 할 때 아니 공식 석상에서 예를 들어 제가 무슨 축구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뭘 알아야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석이라면 야 브라질은 말이야 뭐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활자화될 때 밤 시간에 심야 시간에 라디오에서 얘기한 것들이 낮 시간에 활자로 바뀔 때는 정말로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죽여버리는 그런 걸로 바뀌어요. 게다가 이제 뭐 말이 왜곡돼서 나가거나 그 다음에 모든 종류의 일에 참견함으로 해서 되게 허투른 그 말들이 다 같이 없어지는 이렇게 되는 것보다 더 큰 공포는 대중들이 알고 있는 신해철의 단편을 조합해서 나머지 빈 공간을 채워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런 말을 하고 산 애라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을 거야 라고 상상하고 그 말들이 실제로 생겨나는 거죠. 그건 이제 유령이나 귀신한테 쫓기는 그런 기분이 돼버려요. 저는 사람들이 실생활에서의 저보다 저를 더 괴짜 혹은 인격적으로 좀 뭔가 성숙하지 않은, 실제로도 그렇겠죠 아마도, 뭐 나사 빠진 놈 이렇게 보면서 저의 캐릭터를 우리가 좀 답답한 사회에서 사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향신료를 이렇게 좀 쓸 수 있으면 그런 용도로 나를 써줄 거면 나를 좀 괴짜 취급해도 좋아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애들을 내가 기르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가슴을 너무 이렇게 찢어지지 않을 정도. 얘 인간의 틀은 나에게 좀 남겨줘야 되지 않냐. 낭만이라는 게 이제 대책 없다라는 거는 무책임하다라는 표현으로 저한테 들리는 건 아니고 약간 그 이렇게 쫑코주는 아유 좀 이러는 정도의 호감 그런 표현으로 저는 그냥 받아들여져요. 하지만 낭만이야말로 저는 역사와 변화의 원동력이고 낭만 없이 인간은 실제 할 수도 없고 사실은 삶을 영위할 방법도 없으면서 우리가 그거를 되게 비웃거나 혹은 두려워하도록 강제받는 삶을 살았잖아요. 특히 6, 70년대 생들은 되게 심했는데 요즘 친구들은 더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진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낭만이나 환상이나 아니면 한 인간의 그 허술한 빈틈이라든가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 삶이 과연 가능한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거세되었을 때의 인간의 삶은 과연 능률적으로 최적화되던가? 오히려 여유 공간 없이 소모되어지고 조로해서 30살이 늙은이가 되는. 그러니까 대책이 없는 건 제가 볼 땐 당신들 쪽이다. 하지만 낭만 전문점을 하는 저로서는 낭만 전문점 업자인데 제 인생은 좀 지나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그냥 이 자리에서 계속 음악을 하고 있는 것 뿐이고 내가 그냥 만들어낸 음악들을 프로모션이나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 보고 세상에 쓰임새가 있다고 생각하면 참고했으니까 집어가라고 집어가봐. 아따도 그렇게 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공방에 앉아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만일 세상에 제가 쓰임새가 있어서 세상이 나를 불러낸다면 그러면 제가 봐서 합당하다 싶으면 거기에 응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해도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음악을 하는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되게 대면대면해요.